대법원 2023년 2월 23일 선고 2020-239-823 판결 사건명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 등 1.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주택법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5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제1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같은 항 제4호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라 함은 구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공개 모집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소극.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 공급 규칙이라 한다. 주택 공급 규칙은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한하고 제4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하며 제8조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저축의 가입 등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제10조 제2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위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임을 요구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6항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 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이하 명도 세대라 한다. 명도 세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임을 요구하는 제4조는 그대로 적용하되 앞서 본 제8조, 제10조 내지 제13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제2항, 본문 제4호 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령 제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 다만 명도 세대를 이러한 방법으로 공급하고도 일정 호수 이상의 남은 주택이 있으면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내지 제13조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하고 이를 거친 후에도 남은 주택이 있다면 제10조 제6항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 단서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그에 앞서 주택 공급 규칙이 정한 공개 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5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 참조.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임대주택으로서 주거를 안정시킬 필요가 시급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되 공개 모집 절차 등을 통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균등한 입주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러고도 남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택 공급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주택 공급 규칙이 정한 공개 모집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 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우선 분양 전환 대상 해당 여부를 불명확한 요건에 의존하게 하여 관련된 법률 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2월 23일 선고 2022-207-547 판결 사건명 징계 무효 확인의 소 1. 과거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 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 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2월 23일 선고 2022-224-740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임대주택법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5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 공급 규칙이라고 한다.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 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 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과 주택공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재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착순의 방법 또한 구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선착순의 방법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한다.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은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4조는 주택의 공급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국민주택 등의 공급 대상이 되려면 입주 당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는 주택의 각 공급 방법, 국민주택 등의 일반 공급,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주택의 각 공급 방법별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규칙의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주택의 입주자를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에 의하여 선정하였지만 공급되는 주택수에 비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발생한 남은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규칙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였을 때 선정된 입주자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이하 입주 전 해지세대 입주자라고 한다. 입주 전 해지세대 입주자는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한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대하여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므로 남은 주택에 대하여 선정된 입주자가 아니다. 따라서 입주 전 해지세대 입주자는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3, 제1항 제1호 라목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될 수 없고 예비 입주자 선정에 관한 주택공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23년 2월 23일 선고 2022-277874 판결 사건명 청구 2의 1.
부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의무 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가 간접 강제 결정의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통해 배상금 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가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본래의 집행 권한인 판결 등과 그 판결 등을 집행 권한으로 하는 간접 강제 결정에 대하여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부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 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는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를 요구한 사실, 그것이 본래의 집행 권한에서 열람, 복사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간접 강제 결정의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통해 간접 강제 결정에 기초한 배상금 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청구 이의소로서 본래의 집행 권한인 판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을 집행 권한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 강제 결정에 대하여도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자기 의무는 채무자의 의무 이행으로 소멸하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판결 등 본래의 집행 권한에 기한 강제 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간접 강제 결정은 부대체적 자기 의무의 집행 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 권한이기도 하므로 본래의 집행 권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그 의무 이행 시점 이후로는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 권한으로 한 금전의 강제 집행을 당하는 것까지 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간접 강제 결정에서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의무 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 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청구 이의소에서 채무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배상금의 범위. 의무 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 간접 강제 결정에서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의무 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 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 이의소에서 채무자는 간접 강제의 대상인 자기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의무 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자기 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간접 강제 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결정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 요구가 없는데도 먼저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극.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결정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는 주문의 문헌상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먼저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년 2월 23일 선고 2022-285
288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 목적물은 피고인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 범위, 순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경우 배당 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배당 이의의 소의 원고 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 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 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 범위, 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 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3년 2월 23일 선고 2022다 287383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 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 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 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률 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2.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적극. 계약 등 법률 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3. 갑 주식회사와 대출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출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알선 및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 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갑 회사의 모든 책임과 위험을 전가시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체결된 사안에서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